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시간 한중 글로벌 협회 우수근 협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중국 얘기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뭔가 중국은 뉴스가 전해져도 이게 맞나?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건가? 혹은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 내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약간 반한 감정도 약간 있다고 하는데 또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혹은 한국 문화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국 편으로 더 많이 다가가고 있으니 그 나라가 좋게 보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이 14억이 넘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관광객들은 그래도 나는 내가 좋으니까 간다 하면서 개별적인 관광객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유커가 이전에 들어왔을 때는 뭐 화장품 쇼핑하고 막 그랬다면 최근에 들어오는 유커들은 좀 약간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좀 캐치하셨나요? 우리나라와 다를 거 없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단체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 가본 다음에 면세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단체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 MZ세대의 특징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 개별적인 관광, 막 자기가 마음에 든다면 돈도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 MZ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소비하는 게 예전에 화장품만 샀다면 이제는 막 피부과도 가고 성형외과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뭔가 중국 내 분위기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편인가 봐요. 아우, 상당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한국에 못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복 소비라고 합니까? 보복 관광. 그러니까 역시 한국 성형이 하면은 피부 하면은 한국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K-뷰티. 그래서 재밌는 것이 그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조선족이고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연변이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연변에 많이 간 것이죠. 연길에 가면은 한글 간판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많고 K-뷰티 성형외과도 더러 있거든요. 그쪽에 가가지고 연변주가 연길씨가 그 코로나의 그 의외의 덕을 많이 봤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약간 중국 느낌 나고 싶으면 인천 놀러 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었고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유커 잡기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의 뭔가 노력이 약간 뭔가 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통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비자를 간소화시켰다라든가 하는 통한. 그래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안타깝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의 입김,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중시하면서 역으로 한중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저쪽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물건을 많이 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반갑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요코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들은 올 수 있습니다만 단체 관광객 비자 풀렸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 대규모로 많이 오기에는요.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인 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 대다수를 좀 마음에 달래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 뭐 어디까지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중국 쪽 편만 들 수도 없고, 이거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사실 안 좋다라는 것은 쭉 들어왔던 거고, 이번에 사실 3월에 전인대 끝나고 나서 확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부동산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왔고 또 코로나 3년 동안 소비 열기가 확 식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코로나를 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한테는 소비자한테는 불안 심리가 가장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못 돌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악순환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뭐 우리 사회라든가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중국 경기가 뭐 5% 성장한다면은 거품이다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많이 오르면 또 많이 오른다고 네, 뭐라고 4%면은 경제 대위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미국은 2% 성장대고 우리는 1, 2% 성장대거든요. 어떤 쪽이 더 경제 위기일까요? 숫자가 그러니까, 4는 의미가 있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네. 중국도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좀 더 공동 부유, 누구나가 더 잘 살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좀 잘 안 됐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요. 무려 27개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27개나. 지난 20여 년 동안 단기간에 이와 같이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는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중국 정부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건 좋지만 경제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국가지 않습니까? 또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독재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7명의 최고 지도자들을 완전히 자기 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책 방향이 딱 결정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일사천리로 언제까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일사천리로 반대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4분기 정도 되면은요. 지금 이 경제 진정책 나오고 부양책 나오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3월 전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안 좋아, 뭐 계속 안 좋네, 하반기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러한 정책에 따른 효과는 올 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사실 중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서 그 내수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뭐 문 닫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요새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내수는 뭐 안 좋다, 여전히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도 여전히 좀 회복의 기미는 안 보일까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은 부동산 경제가 많이 토대가 되었었는데 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동산 경제를 몇 년 동안 뭐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했고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조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이걸 함부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냉각도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로 뭐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풀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진짜 돈을 넣어주기도 하는 정책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그 돈이 그대로 다 은행으로 가는 것이죠. 못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중국 은행으로 경기 진작을 위해서 풀어준 돈,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이 은행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 소비 심리를 다시 한번 녹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만도 그것을 포함해서 27개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00조 되는 돈이 중국 내부로도 돌겠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그 중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중앙정부의 영향이 강하거든요. 중앙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한 즉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몰리지 않고 이제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양측을 다 활용하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거든요. 네. 정치가 경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라테스 할 때 유연성 되게 필요하고 하면 코어 근육이 딱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어 근육 잡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느라 말씀해 주신 그런 정부의 뭔가 스탠스를 확고하게 만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차라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관광객들 와서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관광객들을 좀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 아이폰 이번에 뭐 애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중국 외 브랜드에 대한 스마트폰 뭐 PC 사용 금지 이거는 뭐 정부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어라고 발을 빼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항상 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데요. 음흉스러워요. 네, 그게 중국의 특징입니다. 시컨조컨. 근데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테니까요. 야,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거 직장으로 가져오지 마. 업무 시간에 그거 꺼내지 마.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콕 찍어가지고 업무 효율을 얘기했지만 콕 찍어갖고 아이폰 갖고 오지 마. 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공무원이라든가 국유기업 몇 군데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알아듣고 일반 국민들도 아 저거 쓰지 말라는 얘기구만 가능한 한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구만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틱톡이라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콘텐츠 같은 쪽을 더욱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미중 관계 이 보복 서로 주고받는 이 안타까운 공방전이 풀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해서 또 그런 식으로 조여갈 거죠. 네. 결국은 애플만 아이폰만도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뭐 애플이 피해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돼요.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하반기에 좀 성장률이 확실하게 돌아와야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분기에 기대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청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중국 수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예를 들면 과거 사드와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도 성찰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 안 좋지만 민심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최소화시킨다. 한국 민심에 대한.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은요. 다양한 정부 관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맞이해가지고 관광협의라든가 경제협의라든가 민간교류 활성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하지 마 하면은 뭐 지방정부 관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는 한국 중앙정부, 즉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취하기도 하지만 네. 민심에 대해서,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양동작전, 유화작전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캐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많이 짜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부도 그렇고 아우 중국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안타까운 느낌은 앞으로 단기간에 씻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중 글로벌 협회 우수근 협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탑5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